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만복라디오 시즌3.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솔로 몽입니다. 가난한 어르신께도 기초연금 20만 원 드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역기민요입니다. 아, 저는 이름을 얘기 안 했구나. 아도니스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언제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 저보다도 또 나오지 말라는 분이 계실 줄 몰랐어요. 그쵸. 안티만 들은 것 같아. 저 요거 하고서. 아니, 원래 저를 영입하고 빠지시는 거 아니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 때문에 계속 계시는 거죠, 지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네. 보고 싶어.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네네. 또 그래도 이렇게 자꾸 봐야죠. 그죠? 그죠. 정들고. 아니 뭐 네. 저는 패널이든 참여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마이크 돌려가지고 네네. 많은 사람들이 좀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우리가 해외 유학생도 한번 연결할 계획이 있고 특집 방송으로. 진짜요? 예, 예. 해외에 이제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죠? 그쪽 지역 복지에 관련된 네. 자기가 경험한 거 그런 그렇죠. 거 좋겠네요. 예. 해외 경험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양하고 논다고. 아, 그래요? 캔사스에서. 아, 그런 얘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네. 특집 방송엔 조만간 전화 연결해서 녹음도 해보고 또 어디라 그랬죠? 옆기민요? 그 아카데미? 예, 사회복지 대학생 아카데미. 대학생 아카데미. 예. 뭐 이런 사전 정보 막 나가도 되는 겁니까? 그럼 예고를 해야죠. 예고 방송. 광고를 해야죠. 예. 젊은 피. 젊은 피. 네. 네. 풋풋한 대학생들을 여기 녹음실에 다 앉혀놓고 공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도 조만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모실 분은 기초생활 수급 노인 기초연금 사회복지사가 지키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님 모시고 네. 최근에 논란이 됐던 노인 기초연금에 관련된 내용을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전화 연결해 볼까요? 네네. 네, 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만목라디오 진을 맡은 솔로몽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저 역기민요입니다. 누구시라고요? 역기민요입니다. 역기민요. 별명을 쓰고 있어요. 엽기 미녀. 엽기 인형분도 조금 서로 얘기 좀 해볼까요? 엽기 인형분은 어디 엽- 도봉구 사세요? 엽기 미녀. 엽기 인형. 미녀. 아름다운 여자. 엽기 미녀. 네네네네. 인정을 안 해주시네요. 그 미녀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셔서 계속 그러시는 거죠? 보이질 않아서. 믿어주세요. 네. 네, 해보죠 뭐. 네네. 좋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초연금 네,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방송이나 그 포털 사이트에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도끼상소 관련돼서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서 네. 7월부터 기초연금이 이제 지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네네. 막상 가장 가난한 어르신인 수급 노인들에게는 예.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드러나면서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된 거죠. 네네.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수급 노인들에게도 20만 원 기초연금은 주어지는데 네네. 그 다음 달에는 생계급여에서 20만 원이 삭감되고 지급이 됩니다. 다음 달에? 기초연금 지급하는 대신에 생계급여 20만 원을 빼니까 결과적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되는 거고 네네. 아무것도 못 받는 기초연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대선 나왔을 때 공약이 모든 노인 분들에게 20만 원을 기초연금을 주겠다라고 하셨고요.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요. 네. 다음에 있다가 저 공약에서 많이라는 말까지 안 쓰겠지만 후퇴된 70% 상위 30%를 뺀 70%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이제 요번 달이죠. 7월부터 이제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초생활보장에서 20만 원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에는 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어갔다 빠진다는 거죠. 줬다 뺏는 네네. 거죠. 예. 아, 그러니까 늘 기초연금으로 20만 원 주고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에서 20만 원을 다시 빼가는 형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줬다 네네. 뺏는 기초연금. 네네. 예. 네. 그러면 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관장님. 네. 이전에 기초 노령연금 약 네. 10만 원 가까이 됐을 때 네. 그때도 수급자분들은 주지 않았었던 네. 거잖아요. 줬지만 아. 생계 소득으로 보고 했었던 거잖아요. 요번에 다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기초 노령연금도 줬다 뺐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 문법을 지금 기초연금에도 음. 적용시키는 것이 보건복지부 이제 생각인데 네, 네.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예. 문법적으로 보면은 동일하죠. 예.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예. 줬다 뺏는 거는 똑같은데 그걸 여기다 적용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모든 노인들에게 주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 모든 노인들한테. 예. 그렇죠. 예. 모든 노인들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수급자 노인분들은 기초노령연금과는 달리 기초연금은 내가 뺏기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기대를 갖고 또 많은 노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표를 네. 던진 사람도 적지 않아 있을 테고 네네. 또 작년 9월 달에 예. 나라 형편상 100%는 못 드리지만 70% 노인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도 하위 70%. 그렇죠. 예. 수급 노인들은 여전히 상위 30%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기대를 했을 거란 얘기죠. 네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기초연금에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줬다 뺄 거면은 처음에 얘기할 때부터 예. 40만 명 노인분들은 해당 안 됩니다. 예. 또 작년에 얘기할 때도 70%지만은 그 중에 40%는 해당 안 됩니다. 예. 얘기를 해줬어야죠. 40%가 순진한 아니고 40만 명. 40만 명. 네네. 이게 순진한 어르신들한테 예. 그런 친절한 설명 없이 예.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노인들 편은 가져가고 네네. 기초연금을 안 주는 그런 상당히 부도덕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당장 봐도 이 문제 모르실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현 네. 일선에서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느낌을 일단 받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양쪽 이걸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왜 그러면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거냐부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답답함 노릇인데 이런 혼란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일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 네. 예, 예.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그분들 소리가 그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 입이 떨어지질 않는다. 예. 그분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고 또 대통령의 약속이고 하니까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예. 어르신 실제는 이거 받기는 받는데 다음 달에 이거 받은 것만큼 빠집니다. 예. 수급비에서 예. 이 얘기를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몇몇 분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해 듣고 와가지고 물어본다든가 예. 또 기초연금 이제 와서 상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알고 나면은 음. 그 유형이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한숨 푹 쉬면서 어깨가 축 처진 상태에서 힘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 예. 또 어떤 분들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놈의 일하는 놈들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그놈이 그놈. 이렇게 예.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시고 예. 어떤 분들은 좀 심하게 아니 내가 지가 누구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사기치냐 하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인 공격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나 당장은 그 많은 수급 노인들이 정부나 대통령을 탓하기도 하지만은 현장에서는 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또 항의를 하는 거죠. 예, 예. 대통령은 주겠다고 했는데 네가 왜 안 주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회복지 일선 공무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초연금의 정책은 위에서 만들고 예. 본인들은 총알바지가 지금 되고 있다. 아. 이러면서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전해 듣습니다. 아니 원래 보면
그 조폭세계도 보면 우두머리는 안 잡혀가고 맨날 밑에 꼬리에서 잡혀가잖아요. 네. 지금 그런 것처럼 사기는 대통령이 치고 그거에 대한 원성은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다 온몸으로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양이죠. 막아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엽김 의원이 그 강력한 발언을 나왔어요. 강력한 네, 제가 비유였습니다. 조폭 이런 영화를 좀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달에 기초연금이 20만 원이 꽂히는데 통장에 그죠? 네. 예, 이달 25일에 그죠? 다음 달에 생계비에서 그만큼 빠진 금액을 받으면 아 이거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그때 이제 원성이 대단히 이제 폭발을 하겠네요, 그죠? 다음 달 되면. 그러니까 8월 20일 날에 이제 네. 통장에 찍히는데 예, 보통은 이제 통장에 찍히는 게 오후 시간에 찍힌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러니까 8월 20일 날 오후에 통장에 찍히면은 예. 8월 21일 날 예,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예, 예. 예, 예. 아, 그래서 급기야 이제 그것 때문에 엊그제 이제 도끼 상소까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하신 거군요. 청와대 앞에 가서. 그렇죠. 예. 예. 도끼 상소. 조선시대의 관료나 유생 중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대궐 앞에서 도끼를 앞에 두고 상소를 올려 자신의 주장을 알리려 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왕에게 자신의 목을 치라며 도끼를 앞에 두었다 해서 도끼 상소라 불립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 가난한 어르신들이 지난 7월 1일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도끼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래도 정책은 의지고 모든 정책이라든가 정치 집단은 그런 그 첨예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줬다 뺏는 근거가 있걸랑요. 그 어떤 근거 없이 이렇게 또 하지는 않는 거고. 예, 예. 그 줬다 뺏는 근거라고 하는 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예. 줄여서 이제 국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국기법 시행령 3조에 보면은 소득의 범위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네, 네. 여기서 수급자들의 소득을 예. 어떤 것은 소득으로 잡고 어떤 것은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연금은 소득으로 본다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음.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개정을 하면은 음. 이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 시행령 개정하는 거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죠? 예, 예.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예. 자기의 약속의 어떤 양심에 도덕성에 입각해서 아 이건 내가 그것까지는 잘 몰랐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예. 하면서 이 대통령령을 고치면 됩니다. 그냥 대통령이 마음 먹고 그냥 사인 한번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맘먹고가 아니라 원래 자기 마음이 그거였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마음 먹었었던 거잖아. 마음 먹은 오래전부터.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저 이런 약간 걱정 제가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데 혹시 이렇게 고치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많이 손대는 예외 조항을 많이 두는 거 아니냐면 이런 내가 너무 고민하나? 아니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치는 것이 예. 어떤 논란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네네. 예. 어떤 기본 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기본 틀에 있어서 일정한 소득, 최저 생계비라는 예. 선을 정해놓고서 그 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수급자로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네. 그 선 이상인 사람들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렇게 또 구분을 해두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틀거리에서는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네네. 문제는 우리가 이 법령이라든가 예. 이론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국민들 삶의 현실을 볼 것이냐 이런 이제 선택의 문제죠. 그러니까 법과 이론을 볼 것이냐 국민들 삶의 현장과 그들의 생존권이라든가 인간의 존엄성적인 면을 볼 것이냐 즉 법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철학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치의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예,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네네. 이러한 이제 중요한 정책에서는 법령보다는 가치와 철학이 우선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이제 대를 위해서 소는 조금 이렇게 조정이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여기 근데 이제 보면 그 이런 대안적인 접근에 있어서 지금 그 관장님이랑 또 다른 의견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기초연금
소득으로 보지 않게 시행령을 바꾸자고 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또 다른 한 축에서는 어쨌든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보충급여 방식으로 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이거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갈 게 아니라 최저생계비 운동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또 주장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주장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네. 또 우리가 이제 논란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최저 생계비 문제를 포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를 네네. 좀 더 선진적으로 고쳐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네. 네. 아니면은 그 국기법 3조의 소득의 범위 원포인트 전략으로 그것만 우선 고칠 거냐, 네. 이런 이제 또 판단인데 네. 최저 생계비 문제와 국기법을 고치는 거는 많은 국민적 합의와 일정한 뭐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해봤다시피 쉽지 않걸랑요. 네, 그것도 또 쉽지 시간도 않죠. 많이 걸리고. 네. 그런데 이제 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의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고 예. 또 이것은 국민들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쉬운 방법을 먼저 하자.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제 생각이 다르신 게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좀 장기적으로 고쳐 나가야 될 과제인 거고 그 전에 이제 이 기초연금 관련된 부분에서는 원포인트를 해서 빠르게 좀 전환을 해서 일단 어려운 노인분들을 좀 돕자 빨리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신 거죠? 저 당장 이달부터 그렇죠. 시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최저 생계비하고 국기법 자체도 시급하기는 한데 예. 현실적으로 이걸 고치는 데는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기초연금 문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네, 또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쉬운 거를 놔두고 굳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를 그걸 근본적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매달리다 보면은 예. 이 수급 노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이죠. 뭐 이런 대안은 정책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우리 관장님께서 그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이 운동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회복지사거든요. 네. 사회복지사가 이번 기초연금 문제에 왜 이렇게 나서야 되는지 뭐 이런 물음이신 거죠? 예. 네네. 그런 이제 질문이시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어떻게 네, 네, 네. 움직여야 되나. 물론 이제 내만복도 그렇고 다른 시민 복지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관심 갖고 있습니다만은 사회복지사도 똑같이 여기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 거는 사회복지사는 그 정체성이 인권 옹호자이고 사회정의 실현자라고 사회복지사 선서문과 사회복지 윤리 강령에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기초연금과 관련돼 가지고 수급 노인들의 인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는 현재의 수급비를 갖고 그분들이 하루하루 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생존권의 문제이고 또 그분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삶을 노후를 보내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또 하나 노후 소득 보장권이라고 하는 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노후가 되고 나면은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국가 사회적으로부터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세계 인권선언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노후 소득 보장권의 확보의 문제하고 예. 또 어르신들의 그런 노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또 생존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옹호하고 또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 옹호 책임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나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얘기고 예. 또 하나 70%의 노인들이 받는데 예. 70, 60, 50 그나마 어느 정도 중간에 있는 분들은 받는데 이 가장 뒷바닥에 있는 분들이 못 받는다라고 네. 하는 거는 사회정의, 복지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사회정의 실현자로서의 사회복지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다음 주에 서울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중앙일간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성명서, 신문 광고를 낼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는
또 남부지방에 있는 전라도 사회복지사들, 경상도 사회복지사들이 또 뜻을 모아가지고 또 신문 광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복지국가 촛불에서 네. 이 기초연금 문제를 주제로 놓고서 네.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수급 노인들이 아니지만은 일반 예. 노인들이 연대하는 운동을 저희가 또 도울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수급 이번에 기초연금을 받는 일반 노인들이 같이 살자 이런 주제를 이제 구호로 외칠 수가 있죠. 예. 우리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은 수급 노인들 못 받는데 예. 나는 받는다. 근데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 노인 늙은이들 같이 살자 이런 우리가 권기 대회 할 수도 있고요. 네, 저희가 노인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또 우리는 대변인 옹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그 기초연금으로 돌아와서 또 네. 이제 그렇게 뭐 복지 정의라 하더라도 일각에서는 수급자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을 20만 원을 드리면 차상위 계층 분들이나 네. 예, 그리고 65세가 되지 않는 수급자 네. 노인이 아닌 수급자들에게 오히려 그 역차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있군요. 예. 거기에 아니,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건복지부도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득 역전이 발생하고 무슨 역차별이 난다는 거죠. 65세 미만의 이제 수급 노인들은 예. 그거는 거론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65세 이상부터의 문제니까 예. 63세, 4세 되신 분들은 1년, 2년 뒤부터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 또 차상위 계층하고 역전이 생긴다 그러는데 예. 무슨 역전이 생기죠? 차상위도 받고 이분들도 받고 하는 게 공평한 거지. 예.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차상위는 받고 더 어려운 수급 노인이 못 받는다? 그게 예. 차별이 되는 거지. 예.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경우에서 역차별이 생길 건지. 그거는 그냥 이제 막연히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인가 보죠,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예.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몇몇 사람들이 예. 소득 역전하고 역차별 얘기를 하는데 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뭐 얘기 좀 듣고 싶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예. 많은 전담 공무원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무슨 차별이 역차별인지. 생기고 무슨 소득 역전이 생기는지 자기네들 현장 전문가로서는 그게 무엇을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즉 그렇군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없는 얘기를 지금 막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이제 막 만들어내는 거구나, 지금. 그런 거 있잖아. 카더라 통신. 카더라 통신, 그처럼 마치. 그러니까 저는 예. 이제 어떤 공개 토론회가 있으면은 예. 보건복지부 책임자한테 묻고 싶어요. 소득 역전하고 역차별이라는 게 예. 그 예를 어디서 한번 들어봐라. 발생하는지 도대체. 예. 그렇지. 그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면은 그때 또 우리가 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전담 공무원이라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득 역전이고 역차별이고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수급자를 제외시키는 것이 오히려 차별이고 그런 거지. 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똑같이 드리는데 무슨 차별이 생깁니까? 무슨 역전이 생깁니까? 네네, 관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기초법 시행령 3조 거기에 네. 소득 예외로 두는데 조항에는 그 보육비 이것도 소득으로 보지는 않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지금 기초연금도 그렇게 소득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보육수당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제 행정 공식 용어로는 양육수당이죠. 예. 어린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예. 또는 집에서 키우거나 그러면 취약자 아동들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주잖아요. 예. 그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아도 소득으로 안 봐요. 예. 또 하나 장애인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수급자 가정에서 장애인연금을 받을 때 예.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거 과거는 이제 복지부에서 처음에 장애인연금 설계할 때 이거 소득으로 보려고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네, 국기법 그 문법에 따라서 소득으로 보려고 했는데 예. 장애 당사자들이 들고 일어났죠. 니들이 현실을 아냐 모르냐. 우리 수급 장애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고 얼마나 사는 게 고통스러운데 그 꼴랑 그 돈 몇만 원 주면서 그걸 또 빼겠다고 하느냐. 예.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이제 복지부가 물러선 거예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급 노인들이 도끼뿐만이 아니라 창하고 모든 걸 들고서 네, 그냥 거리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이니까 드리는 거고 기초연금은 노인이니까 드리는 거고 생계비는 수급자니까 드리는 거고 이런 거네요. 그렇죠. 네, 뭐 대통령께서 령이니까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그 정부 부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빨리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진짜 나 못 준다, 당신 해당 없다라고 빨리 말하던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결국 나중에 그 현장 일선에 있는 담당하시는 그 복지사분뿐만 아니라 다 공무원들이 이 많은 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 작년에 알겠지만은 연쇄 그 자살 사건도 있고 복지 공무원이 복지적이지 않는 상황에 있다는 자체가 이 대한민국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난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5명이 잇따라 자살을 했습니다. 역시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님으로서 그래도 이 문제 관심 가져서 감사하고요. 향후 이 큰 틀에 있어서 향후 계획을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법을 고쳐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 복지부에서 그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을 네.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재정이 어려워서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러면은 그건 또 말이 안 되죠. 그렇다 그러면은 네. 70%에서 자를 게 아니고 60%에서 자르면서 그분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수급노인들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복지 공부할 때 두 가지 얘기 듣죠. 선별복지하고 보편복지. 네네. 그러니까 선별복지에도 맞질 않아요. 선별복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선별복지인데 네네. 기초연금 들어오면서 수급노인을 뺀다. 선별복지에 안 맞죠. 네. 그래도 보편복지에 맞느냐? 100%는 아니지만 70%에 대해서 준다 그랬으면 70% 이하로는 다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수급노인을 뺀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별복지 문법에도 안 맞고 보편복지 문법에도 안 맞고 이건 개판 사기복지 문법에만 맞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18개 단체가 이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를 이제 만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관장님.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네. 좋은 이야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이명묵 대표님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단을 자기가 이제 말한 대로 원래 사인을 하면 끝나는 사안이거든요, 리더나 이게. 사회적 대통령 권력 집단은 자기 가치와 의지를 가지고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만약에 이 수급자들한테 다시 예산을 주려고 한다라면 네.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이거를 도입할 때부터 자기네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 즉 기초노령연금 나가면 주긴 주잖아요. 지금 그 빈곤층 노인들한테 기초노령연금 주긴 주죠. 기초연금은 주는데 예. 대신 그 생계비 기초생활보장에서 나가는 생계비에서 20만 원이 예산이 덜 나가게 되는 식으로 예산을 그렇게 짰겠죠. 그렇죠. 그런 꾼이다, 식으로 사기다. 예산 추계를 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지들이 일이라고. 몰랐을 리가 없지. 예산 그치, 추계해서 이렇게 더 했을 화가 텐데. 나는 건 예. 국민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렇잖아. 우리는 그렇게 제도를 어리석은 연결시켜- 백성들이 얼마나 알겠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얼마나 생각하시는 국민들을 건가?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시행되면 바로 알잖아요. 돈 네, 들어오는 문제 얼마나 민감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알게 될 건데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서 집행을 한 거죠. 아. 쉽게 보면 휴대폰 요금이 갑자기 10,000원만 올라도 네. 갑자기 10,000원 이상 빠졌지? 우리 그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휴대폰 살 때 다 공짜래. 다 공짜라고 산데 나중 보면 막 통장 저기 뭐야 전화요금에서 뭐 이거 저거 빠져나가는 거 엄청 많아. 매달 지금 5만 거의 그 5천 기분 그 기분이신 거죠 어르신들은. 공짜라고 그러고 아. 샀는데 봤더니 요금 엄청 뭐 많이 나가고 뭐. 그것도 또 적절한 비유네요. 지금 네. 되게 역시 정확하십니다. 조만간 사식은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동네 중학생한테 물어봤는데 할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용돈 2만 원 주셨는데 엄마가 이달 용돈 2만 원 빼고 원래 7만 원씩 주다가도 5만 원만 줄게. 이러니까 어떤 거 같냐 기분 나쁘다 그러더라고. 아, 그거랑 비슷하죠. 나쁠 뿐이겠어요. 예, 애들도 알아요, 예, 그죠. 예. 그건 다른 건데. 야,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한 8천억 원 정도
수급자분들께까지 이제 기초연금 드리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어차피 그 다 왁구 짜고 있다가 그것만 싹 빼고 그렇죠. 네네. 그냥 알고 있었던 거야, 그죠? 잘 알고 있었죠. 이게 돈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국가적 비전, 네,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되는 문제인데 네, 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결단해야 될 문제인데 미적거리는 거 아닌가. 그냥 임기 몇 년 안 남았는데 자기 때문에 문계자. 아니 근데 솔직히 지난 대선에서 네. 이 기초연금 공약이 사실은 대통령 당선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하지 않았나요? 엄청난 경우. 저는 제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했죠. 70포인트 내가 볼 그럼 때는. 물론 아셔야죠. 지키시지 못하시면 물론 아셔야 제가-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제가 도봉구에 사시는 어르신들 복지관 찾아다니면서 제가 설문조사도 한 적이 있어요. 10분 중에 7, 8분이 그 공약에 영향을 미쳤다. 자기가 투표하는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70포인트 잡았나? 그런가? 지지율 70%로. 지지율 네, 70%. 하여튼 영향을 줬던 아니 그럼 지금 국정지도 50%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다시금 또 50% 미만으로 주는 거야? 네. 아무튼 예. 그래서 설마 어느 분 모셨나? 누구요? 있잖아요. 네. 그 중국에 계신 분. 그렇군요. 어르신. 예. 나 어르신 오셨죠? 나 아직 네. 나 아직 대통령이야.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광화문 그 내거리에서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이런 시위 하는데 많은 중국 분들이 신기하면서 이렇게 보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는 네. 아도인순이 얼굴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아 그럴까요? 네. 제가 너무 그 중국인인지 알고. 그쵸 중국 친화적으로 중국인이 왜 한국 가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을까? 아 그렇군요. 끝나고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네. 네, 참 내관은 내관인 겁니다. 왜 내관이냐 하면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행정적 측면이든 정치적 측면, 정책 측면이든 이 문제에 관해서 빨리 안전핀을 일단 뺐어. 예, 뺐으면 언제 터질지 몰라 이거. 이제 결정을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이 와중에 또 다른 상처 네. 나이 드신 분들의 상처가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헌법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헌법 33사조를 보시면 네. 국가는 네. 노인,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책임질 의무를 진다라고 써 있거든요. 우리 대통령님 아직 헌법을 다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꼭 권해드립니다. 헌법 그 책 사서 한번 청와대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해도 됩니다. 그런가요? 아니 제가 볼 때는 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보내야 마음복이나 되는데. 복지가 단체로 헌법 우리- 34조 그렇죠. 거기다 형광펜으로 칠해놓고 박근혜 대통령께 당신은 쳐가지고 헌법 위에 있는 대통령이냐. 좋은 의견입니다. 조만간 저희가 방송을 못하면 사진 넣어주세요. 이거 감사합니다. 잘라야 되나 이거?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팟캐스트 만복 라디오는 스마트폰에서 만복 라디오 검색으로 간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만복 블로그 myWelfare.or.kr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가능합니다. 청취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께는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단행본을 선물로 드립니다.